재작년부터 붐이 서서히 일어나더니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커졌는데요. 월배당으로 분배를 주고 있는 ETF의 사이즈가 7조래요. 7조래요. 7조요? 네네. 엄청 큰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월배당 ETF가 이렇게 핫한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월배당 ETF는 그 두 가지 문제를 해결을 했어요. 와. 어떻게 보면 최근 증시의 핫한 이슈들을 한 입씩 먹어보는 시간 이슈 한 입.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건입니다. 오늘도 창쌤 최창규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자산운용 최창규입니다. 오늘도 재미난 주제를 가지고 왔고요. 오늘도 알차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이슈 한 입 오늘의 주제는요. 짜잔. 뚜둥. 월배당 ETF 요즘 나 빼고 다 한다? 좋습니다. 월배당 ETF 한번 살펴보시죠. 홍대에서도 월배당 이야기를? 홍대하면 젊음의 거리 아니에요? 그렇죠. 젊음의 거리에서 ETF? 최근에 와이프가 회식이었어요. 그래서 낼름 홍대를 갔다 왔는데요. 아니 홍대에서 월배당 ETF, 프리미엄, 커버드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오. 그래서 깜짝 놀랐었어요. 근데 월배당이라고 하면 나눠서 받는 거니까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도 그거를 좀 추구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원래 한 40, 50대 분들 정도가 이제 네.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고 네. 젊은 분들은 공격적인 투자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닌가 봐요. 근데 저는 이제 월배당 ETF가 말은 우리가 되게 쉽게 할 수 있어요. 아 이렇게 해서 월 얼마를 드립니다. 말은 되게 쉽지만 그 안에 있는 구조라든지 기초자산이라든지 그리고 또 커버드콜이라는 파생 구조가 붙어있기 때문에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젊은 친구들이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좀 뿌듯해요. 그러실 것 같아요. 좀 아는구나. 공부 좀 하셨구나. 그리고 또 홍대에서 젊은 분들만 여기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젊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저 같은 사람들도 최근에 연금 계좌를 중심으로 월배당 ETF들을 많이 투자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창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젊은 층, 연령층이 좀 있으신 분들 다양하게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월배당 ETF가 이렇게 핫한 이유는 뭘까요? 배당이라는 것은 기업이 1년 동안 영업을 열심히 해서 이익금을 만들어 놓고 그 이익금을 잉여금 형태로 쌓아서 그걸 주주들한테 돌려주는 행위를 배당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도 월지급식 펀드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제가 월지급식 ETF를 얘기할 때 가장 단적인 예를 들어드리는 게 채권이에요. 채권이 바로 과거에는 이런 월배당 상품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어요. 채권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되면 그냥 그 돈을 그대로 줘요. 내가 100만 원어치 채권을 샀으면 만기가 되면 그 회사가 망하지 않았으면 그 국가가 망하지 않았으면 100만 원을 그대로 줘요. 그렇지만 그래버리면 좀 아쉽지 않으세요? 아쉽죠. 네, 원금이 좀 커졌으면 늘어났으면 좋겠고 좋겠는데. 원금이 좀 커졌으면 좋겠고 또 인컴에 이자도 해당되는 받고 이자도 싶고. 받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월배당 ETF는 그 두 가지 문제를 해결을 했어요. 와. 어떻게 보면 채권은 아닌데 기초자산의 가치가 좀 상승하면서 또 이자도 나오면서 이런 두 가지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최근에 월배당 ETF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딱 들었을 때는 뭔가 주식의 장점이랑 채권의 장점을 조금씩 이렇게 가까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주주들한테 이익을 환원해야 돼. 주주들한테 우리 기업의 성과를 나눠줘야 돼. 이런 개념들은 좀 많이 강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네. 그게 바로 주주 가치를 높이자는 뜻이에요. 저는 이게 다 맞물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과거에는 채권처럼 좀 안정적인 자산에서 나오는 그냥 쿠폰 정도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거기에서 탈피해서 주주 가치 그리고 기업의 이익을 서로 나눠 갖자 여기까지 진화를 했다라고 보는 게 월배당 ETF가 인기를 끌게 된 이론적인 근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서로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근데 또 사람들은 매월 들어오는 그런 고정 수익도 좀 달콤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또 월배당 ETF를 많이 좋아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이 컨텐츠를 준비하기 전에 과거 한 15년 전에 기사를 찾아봤더니 그때까지만 해도 연금 생활자가 많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으로 따지면은 DC, IRP, ISA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럼 그냥 월급으로 들어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시대가 많이
달라진 거죠. 좀 많이 노령화가 진행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좀 안정적인 인컴. 저도 그때였으면 희건 아나운서처럼 레버리지, 인버스 레버리지 3배짜리 이런 거 원했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지금은 저도 나이가 들고 또 연금을 받아서 이제 생활해야 될 나이가 멀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좀 안정적인 무언가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시대적인 흐름도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좀 불확실성이 있거나 네. 그런 거에 상관없이 좀 네. 현금 흐름이 딱 보인다는 게 이래서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 입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짜잔. 네, 두 번째 한번 네.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월. 와! 월이 12번이 들어갔습니다. 아, 조금 더 약간 네. 강아지처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월. 네, 저희 집 샌디가 보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12번. 12번의 의미는 당연히 이제 아시겠죠? 그쵸. 월마다 배당을 준다는 얘기인데요. 야, 월배당 ETF가 월마다 배당 주는 게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어려워요. 그러니까 월배당 ETF잖아요. 만들기 어려워요. 예,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우리나라는 12월 결산법인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월배당을 주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12월에 한 번 나오고 11달을 쉬어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달라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자율성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특히 미국도 분기에 배당을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분기 몇 월인가요? 3, 6, 9, 12. 땡. 미국에서는 분기가 1, 4, 7, 10, 2, 5, 8, 11, 3, 6, 9, 12 섞여 있습니다. 오. 그러면 여기서 드는 아이디어 1, 4, 7, 10, 2, 5, 8, 11, 3, 6, 9, 12 합쳐버리면 세 종목을 사버리면 그냥 1년이잖아요. 월배당 가능한 바로 거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 주식으로는 월배당 ETF를 만들기가 좀 까다로워요. 물론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모아놨다가 월 단위로 쪼개주면 되니까. 근데 미국 주식으로 월배당을 만들기가 훨씬 쉬운 거죠. 그래서 월배당은 좀 미국 주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월지급식 펀드라는 게 과거에도 있었고 월 지급식 펀드가 되려면 무언가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채권, 그리고 채권 중에서 약간 등급, 투자 등급이라고 불리우는데 투자 등급이 낮은 하이힐드 채권. 당연히 투자 등급이 낮으니까 이자를 많이 주거든요. 이런 거 중심으로 만들어졌었고요. 그리고 그때도 뭐 이머징 마켓, 뭐 이런 쪽에서 월 지급식 펀드들이 있었는데요. 한참 인기를 끌다가 사그러들었어요. 좀 불안함이 있었나요? 아무래도 월지급식으로 계속 이제 얼마씩을 주다 보니까 기초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났었고, 또 특히 그때 당시만 해도 연금 생활자라든지 뭐 고령화라든지 이런 게 진행이 안 되던 시절이다 보니까 월 1%보다 나는 1년에 12%가 더 좋아, 이런 투자 마인드가 강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런 단점들을 좀 보완한 게 지금의 월배당 ETF의 그렇습니다. 형태 아닌가요? 네. 과거의 월지급식 펀드와 지금의 월배당 ETF를 비교하자면 첫 번째는 배당이에요. 기초자산이 배당을 안정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기초자산으로 최근에 월배당 ETF가 만들어지고 있고, 특히 미국 배당 성장, 요게 또 믿음의 단어거든요. 그래요? 네. 네. 이런 미국 배당 성장주를 투자할 때는 어떤 통화로 투자하나요? 달러. 맞아요, 달러로 투자한다는 게 최근에 월배당 ETF의 가장 강력한 비밀 중에 하나예요. 과거에는 아무래도 원화 베이스로 투자하는 자산에 주로 이제 월지급식 펀드를 만들었다면, 지금은 달러화 베이스 자산으로 월배당 ETF를 만들면서 달러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달러와 강세에 따른 환차익까지 노리는 게 두 번째 포인트고요. 세 번째 포인트는 교과서적인 월지급식 펀드가 채권, 리츠, 우선주 뭐 이런 것들이었다면, 지금은 사람들이 누구나 좋아하는 AI, 테크 주식, 이런 것들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월배당 ETF를 만들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게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투자자 친화적으로 바뀌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네, 마지막 이슈 한 입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뚜둥. 뚜둥. 건물주보다 배당주?
요즘 뜨고 있는 얘기예요. 그래요? 네, 과거에는 건물주가 근데 가장 주님이시잖아요. 으뜸이었다면 네. 이제 뭐 아무래도 좀 집값도 많이 오르고 금리도 오르다 보니까 요즘은 배당주가 아호. 더 떠오르고 있는 단어입니다. 저 이거 굉장히 고민 많이 해봤어요. 네. 저도 이제 연금 생활자가 조만간 될 거니까 건물을 사서 월세를 받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한 2가지 정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건물 유지비. 유지비. 네, 그 건물 세입자로 희건 아나운서님이 들어오시면 얼마나 속을 썩을까. 맨날 집도 안 치우고 아니에요. 뭐 화장실 막히고. 저 완전 깔끔하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건물 가치의 하락. 맞아요. 그리고 그게 좀 위험하죠. 제가 돈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건물을 팔고 싶은데 쉽게 안 팔리니까. 팔 수 있을까요? 네. 뭐 이런 의구심. 차라리 그럴 거면은 그냥 월배당 상장 ETF는 상장되어서 거래가 되니까 내가 팔고 싶으면 팔면 되는 거고 배당이 들어와 준다면 오히려 건물주보다 나은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또 접근해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무엇보다도 그래도 안정적인 현금 창출이 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월배당 수익률을 좀 더 높이려는 경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월배당 ETF를 투자한 투자자들의 목적은 뭐 기본적으로 그 ETF 가격이 상승해서 자본 차익보다는 월마다 들어오는 리턴, 월배당 수익률에 아마 관심을 갖는 것 같고, 이 월배당 수익률의 숨겨진 비밀이 뭐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 그리고 뭐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성 이런 것도 비밀이 될 수 있지만 또 한 가지 비밀은 커버드 콜이에요. 커버드 콜. 네, 커버드 콜은 콜옵션을 매도 쳐서 발생하는 프리미엄을 수취한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정도까지 기초자산이 안 올라가게 되면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한 사람들한테 받은 입장료를 수취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네. 자세한 내용은 샘클라스 커버드 콜 강의편을 보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 커버드 콜도 많이 진화를 했어요. 그래요? 어떻게 진화를 했냐면 첫 번째, 커버드 콜은 기초자산의 수량과 콜옵션 매도의 수량이 1대1로 매칭이 이루어졌어요. 1대1로 매칭이 이루어지게 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기초자산의 가격 상승을 제한해요. 그래서 기초자산 1에 옵션 0.1, 기초자산 1에 옵션 0.2.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약간 올라가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1대1로 기계적으로 맞춰놓은 커버드 콜 상품을 좀 약간 불균형하게 맞춤으로써 기초자산의 상승을 열어두는 그런 커버드 콜 상품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커버드 콜은 보통 옵션을 이용해서 매도를 하기 때문에 이 옵션이 만기가 얼마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기초자산 매수, 기초자산에 해당되는 1개월 콜옵션 매도, 이게 스탠다드였는데 근데 먼저 월배당을 받아야 되니까 이 커버드 콜에 해당되는 만기 월물이 짧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주도 되고 일도 되고 데일리 옵션을 매도치는 커버드 콜 상품까지 시장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럼 투자자들의 반응이 좀 어떤가요? 투자자들은 물론 저처럼 뭐 꼼꼼하게 이렇게 뭐 이게 1개월 만기냐, 일주일 만기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을 거고요. 또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 상황에 맞게끔 그 월배당 ETF를 고르는 척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월배당 ETF들은 아무래도 배당이 발생하는 기업들의 근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배당을 하려면 이익잉여금이 안정적으로 창출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업황에 따라서는 이익잉여금이 안정적으로 창출이 될 수 있지만 어떨 때는 창출이 안 될 수도 있고 배당이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커버드 콜이라는 파생 포지션을 더해서 인컴을 유지하려고 또는 인컴을 높이기 위해서 쓰고 있는 전략입니다. 예전에는 한 방을 노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제는 연금 생활자, 즉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연금 생활자를 중심으로 월배당 ETF를 많이 매수하시는 것 같다라고 정리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저 궁금해지는 게 그렇게 해서 받은 배당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월배당 받아서 이걸 생활비로 쓰세요. 아니면 연금 생활자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잖아요. 월배당에서 나오는 월배당 갖고 생활비로 쓸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 생각에 대해서 약간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좀 재투자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재투자요? 왜냐하면 월배당 ETF에서 나오는 배당 수익률이 아버지가 뭐 부자라든지 할아버지가 부자였으면 월배당 상품을 큰 돈을 들여서 투자를 했고 또 큰 돈을 들여서 투자했으니까 당연히 월배당 나오는 금액이 크겠죠. 근데 저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큰 금액을
월배당 ETF에 투자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고 또 그러다 보니까 월배당 ETF 나오는 수익금이 그렇게 크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좀 그 나오는 그 금액들을 저도 놓칠 때가 좀 있어요. 그냥 어느 순간 계좌 봤더니 몇만 원 들어와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놓치시면 안 되고 그것도 반드시 또 다른 상품에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월배당 ETF가 배당 성장주를 기초로 한 월배당 ETF라면 배당 성장주는 이미 들고 있으니까 좀 약간 테크 주식이라든지 네, 좀 약간 모멘텀이 살아있는 그런 주식을 이제 월배당에서 나오는 금액으로 다시 투자하는 그런 좀 기계적인 마인드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월배당 ETF 인기에 힘입어서 상품 역시 다양하게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상품들이 있을까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미국 배당 성장주를 기초로 한 월배당 상품, 그리고 미국 테크 주식을 AI 테크 주식을 기초로 한 월배당 상품, 그리고 미국 국채 채권을 기초로 한 월배당 상품 3종이 있습니다. 다양하죠? 네, 하나씩 설명드리면 미국 배당 성장주를 기초로 한 코덱스 미국 배당 플러스 10% 프리미엄 다우존스. 제가 앞서도 기초자산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배당이 늘어나고 있는 종목들을 기초로 하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 10%의 커버드 콜을 더해진 그런 형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요즘 뭐니 해도 AI죠. AI가 나중에 저의 자리를 뺏는 그런 날이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AI 테크 플러스 15% 프리미엄 ETF가 두 번째 ETF입니다. 아무래도 앞서 배당 성장은 10%였는데 AI 테크는 왜 15%냐? 그만큼 AI 테크에 해당되는 종목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 커버드 콜에서 수취하게 되는 프리미엄이 커서 가능하게 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런 월배당 ETF는 뭐니 해도 채권을 근간으로 해서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코덱스 미국 30년 국채 플러스 12% 프리미엄. 예, 이것은 채권 더하기 커버드 콜 형태의 상품이니까 이렇게 3종이 나왔으니까 입맛대로 골라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종 ETF를 일반 계좌에서 매매를 했을 때에는 월배당을 받았을 때 15.4%의 배당소득세를 떼거든요. 그래서 연금 계좌에서 이 ETF를 매수한 후에 월배당을 받게 될 경우에는 연금으로 나중에 수령할 때 나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적게는 3.3에서 많게는 5.5%만 떼기 때문에 세금 이연 효과가 있어요. 좋습니다. 네. 오늘 창쌤의 꿀팁 잘 들어보셨나요? 네, 지난해부터 이어진 변동장 속에서 안정적인 현금의 흐름을 찾는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아 대세가 된 월배당 ETF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근데 월배당 ETF가요, 상품 자체를 설명하는 건 쉽지만 그게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커버드 콜 장치가 숨겨져 있는지 이것까지 설명하려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상품을 투자하는 투자자분들도 좀 꼼꼼하게 공부를 하시고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는 다음번에 더 핫한 이슈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